자, 트럼프 대통령 문제만, 이 한미 정상회담 문제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조국. 이번 광복절에 조국을 사면하는 문제.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우상호 수석이 이번에 국민임명식 할 때 초청하러 이제 갔지 않습니까? 우상호 수석한테 이번에 꼭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세요라고 공식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야, 이러면은 이번 광복절에 조국이 사면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또 뭐 조국 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의 종교단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좌파 진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면시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 혁신당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이겼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싫어할 거고 그보다 더 또 큰 문제는 이거죠. 결국은 국민들은 그리고 당원들은 현재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 조국 전 대표를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인물이 자기 어떤 주자 중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조국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오히려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이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아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내란 진압의 대상이고 뭐 악수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막 초강성 발언을 막 쏟아내니까 모든 언론의 이슈가 정청래 쪽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조국까지 나왔다? 그래 되면 현직 대통령이 일지라 하더라도 이재명의 어떤 존재감이 갑자기 파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측면 때문에 조국에 대한 어떤 사면은 이재명은 결코 지금 이제 바라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또 이제 조국 혁신당 찾아가가지고 아유 조국 전 대표 사면 걱정하지 말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가 선거 때는 아니면 그 전에 공천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리가또 머리를 막 굽신굽신 그랬죠.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부하가 엄청나게 치밀어 올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정치 입문할 때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교하면 그때는 정청래가 훨씬 급이 높았죠. 그때는 높았죠. 예.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도 조국이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이재명은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느냐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속에는 아마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어떤 이제 속에다 아직 칼을 뿜고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자, 지금 정청래 생각은 결국은 친명 개딸 그룹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진영 하나는 본인의 어떤 고유의 어떤 팬덤 플러스 친문 세력을 저는 결국은 업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또 친문 진영이라 다 자기 등에다 업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춘석도 빨리 이제 칼을 이제 휘둘렀고 예를 들면 이제 박수현 의원 같이 그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소통 비서관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대거 지금 이제 당 지도부에 끌어들이고 있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도 사면 주장도 저는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8.15 때 조국이 나오냐 못 나오냐가 일단 이재명의 권력의 레임덕이 오느냐 아니 무슨 취임 1년 차에 레임덕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레임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떤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최 부장께서 이제 그 지지율을 했는데 과거 탄핵 정국에서 이제 좌파 정권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빨리 꺾이고 있죠. 그렇죠. 지금 50% 중반대인데 과거에는 뭐 한참 동안 80% 초반대를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0% 중반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과 했던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지금 경제 사정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권 여당의 그 비판과 좀 불만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연말에는 더 꺾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8.15 때 만약에 조국을 못 풀어주면 성탄절에도 안 풀어주겠네요. 그냥 내년 지방선거까지 안 풀어주고 그냥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제 교도소에 갔기 때문에 지금 2년형을 받았지 예, 않습니까? 2년이죠. 그래서 이제 예. 4분의 1을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반 지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그렇습니다. 그쯤이요? 예. 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당시의 어떤 전국 상황, 즉 뭐 이재명의 어떤 지지율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상황과 좀 맞물려서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는 여러분 긴 싸움입니다. 이게 그냥 눈앞에서 그냥 잠깐 빡짝빡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체력도 보호하고 지금 뭐 자꾸 뭐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그 명치 붙이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습니까?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안 부르잖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소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라 말 붙인다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킬 거 지켜가면서 우리 딱 정도로 하나씩 이재명 정부가 이제 흔들리고 민주당이 무너질 때까지 우린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좀 단디 좀 뭉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일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보면은 네. 확실히 우마랑 개구리고 구들목 장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 국내 이슈는 빨리 뭐 결과를 떠나서 이제 지들이 다 장악했으니까요. 뭐 예.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번 미국과의 어떤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협상하는 그 결과가 보면 아직까지도 미국하고 어떤 말이 다른 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로 보는데 저쪽에서는 투자 수익은 전부 다 미국의 어떤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농작물 어떤 개발 관련해서도 뭐 우리는 처음에는 뭐 농작물 지킨다 하다가 이제는 뭐 쌀과 뭐 소고기 지킨다 하다가 또 쌀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역사적인 어떤 한국 시장의 쌀 시장 개방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예. 말이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의 말이 좀 더 맞지 않겠나. 미국은 다 데이터를 몇 퍼센트라고 딱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투자만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펀드 조성이라고 해요. 펀드. 예. 우리는 개별 기업의 투자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무능함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하늘을 좀 찌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율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정청래의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간의 또한 갈등의 골이 굉장히 또 깊어질 어떤 개연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황결탈퇴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의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저쪽에 이재명과 정청래의 틈이 좀 벌어지는 것을 벌리는데 힘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희님께서 지킬 거 지켜서 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여당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권력을 휘둘렀어야죠. 근데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던 건 참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권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이 이렇게 총 난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격 앞으로 하면은 다 개주분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적의 총이 떨어질 때, 총알이 떨어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싸울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좀 보존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